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이 미국 증시는 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3%대 폭락은 최근 들어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제 3차 확산이 이제 진짜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 7일 이동 평균이 드디어 이제 숫자상으로도 보아도 7만 명을 넘어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8만 명대 넘을 것이라는 얘기,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일부에서는 10만 명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주시장, 글로벌 경제 모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유럽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물론 지난 3, 4월과는 다르지만 두 번째 어떤 락다운, 두 번째 셧다운을 이제 공식화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약간씩 경우는 다르지만 결국은 2차 어떤 봉쇄, 2차 셧다운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쉽게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한 물건을 사는 것이라든가 병원을 가는 것이나 뭐 운동하러 그 강아지 데리고 나가 운동하는 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집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독일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나면서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가 오늘 다시 한번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11개 섹터가 오늘 전부 하락하는 모습. 어저께는 그나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기술주들이 어저께는 하락이 진정되고 조금 플러스였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한 장에 보여드리는 그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전부 다 시뻘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딱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회색도 나오는데 그건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것들 아직 시차가 안 바뀌었고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쪽만 이제 회색이 있고 이제 변하지 않은 거가 되겠고요. 왼쪽에 좀 북미, 남미 그리고 그 러시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전부 다 시뻘겋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진 전 세계 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다우지수가 10월 들어서 결국 어제자로 해갖고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 오늘까지 해서 이제 10월도 지금 웬만해서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장 큰 건 역시 확진자 수가 되겠는데요. 일평균 확진자 수가 7만 1,832명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21%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2차 락다운을 발표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급박하고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집에 있어야 하는 얘기했고요. 독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식당이라든가 술집 그리고 극장을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국가 독일 같은 경우 학교는 그냥 보내지만 하는 게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지금 어찌됐건 우세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딱 보시면 이 그림의 설명을 보면 지금은 웬만한 경합주를 다 지더라도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건 예상일 뿐이고 여론조사일 뿐이지만 바이든이 이렇게 계속 우세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특히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선거에 대한 소위 우편으로 지금 미리 투표한 사람들이 에 대한 결과가 같이 공표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서로 불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하는 거 이거 다 페이크다, 가짜다, 이거 사기 일을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서로 불복이 나오고 주별로 해서 또 소송이 이어지고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며 각 상원 하원 이게 진짜 경우의 수가 엄청 나오면 뭔가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정성이 나오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이런 초유의 사태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드라마가 나온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할로윈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도 할로윈을 맞아서 공포지수가 이렇게 크게 넘나드는 게 아닌가. 시장의 공포지수가 40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할로윈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그 전통적으로 생겼던 이유랑 지금이랑 서로 딴판을 갖춰서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로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니까 뭔가 좀 폭발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당히 불안감이 이제 오히려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공포지수 아닙니까? 공포지수가 지금 6월 15일 처음으로 4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각국의 봉쇄 조치를 또 확산시키고 이러다 보면 유가는 또다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 또다시 5.6%나 급락하면서 37달러 초반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내까지 하면 40달러였는데 40달러를 하락하고 조금 이어지더니 멈칫하더니 오늘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준 거죠. 10년물 금리가 다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도 나름 반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틀째 다시 그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 물론 이걸 갖고 아직 10년물, 2년물이 플래트닝이다, 뭐 역전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까지의 분위기와는 이번 주 들어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주는 오늘 또다시 2.5%, 아메리칸 항공이 2.5%, 뭐 많은 거는 4% 이상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카니발이죠. 크루즈의 대표선사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10.6%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은 3월 이후, 3,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다시 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재택주라고 불리는 것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먼저 선 조정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0.5% 내려갔고요. 펠라트는 오히려 또 오늘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줌 비디오라든가 슬랙 이런 것들은 모두 4, 5%씩 내려가면서 오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재택주 이런 것들도 오늘 몇몇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떨어진 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거의 하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주식들 역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트위터의 CEO들이 역시 오늘도 상원에서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뭐 다 비슷한 논조지만 오늘도 이제 직접 간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화상으로 했는데요. 역시 이런 것들이 오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모두 5% 이상 골고루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진 날이었다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실적 발표 기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공개한 기업 오늘 대표적으로는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결과들? 네, 보잉은 이제 우려보다는 적자 규모가 좀 적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주문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보잉은 이제 실적보다는 결국 언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연말부터 할 수도 있다. 뭐 늦어도 내년 1분기나 유럽도 얘기했고요. 아메리칸 항공이 이제 연말에 이제 운항 스케줄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은 예상보다는 적자가 적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7,000명 정도 또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악영향을 받으면서 5% 떨어졌습니다. 지휘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4센트 정도 적자였는데요. 6%의 이익이 나면서 나름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이 와중에 몇 개 오르지 않은 것들인데 보잉 같은 경우는 그 지휘 같은 것이 오른 모습을 되었고요. 포스트솔라도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3센트 이익에 불과했지만 전망이요. 1.4달러가 넘는 이익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1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터카드도 이제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을 미스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8%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락했다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자는 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비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조금 괜찮았지만 전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그 이슈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인수권에 대한 반독점 네. 지금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경기에 대한 부진 그런 이런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간 내에서 발표를 장 마감이고 발표했는데요. 전망이 19센트 정도 이익이었는데 이게 그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5센트 발표했는데요. 그저께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픽업 트럭을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이 지금 엄청 네.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좀 난리 났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는 거가 아니라 픽업 트럭 대형 그러니까 풀 사이즈 픽업이거든. 우리나라에도 없는
자전거죠. F150이라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그게 이제 대표 모델 그 급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래서 시간에서는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좀 차트는 준비 안 했는데 SNS인데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그림을 찾는 건 핀터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핀터레스트, 그러니까 네. 핀터레스트가 지금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슈퍼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그건 시간에서 지금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정도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쪽에 SNS 네. 관련 쪽도 굉장히 강한 그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역시나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길 기다려주고 있을 텐데요. 월가에서 뭐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을까요, 위원님? 네, 이게 물론 월가는 이제 다들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자팔자가 혼자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안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겁나는 사람의 네. 목소리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딱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딘가 찾으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군드라우 형님 같은 경우 딱 나오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MK 파트너스의 마이클 다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일구의 재확산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근차근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0년물과 5년물, 10년물, 2년물이 많이들 얘기하지만 30년물과 5년물 초장기 그런 거는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계속 보이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일부에서 구리 가격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내렸지만 1월 이후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런 시기에 주가가 또 고점 대비 9%, 10%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주식을 갖고 가시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MK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제 피터 브룩반인데요. 북반대. 피터 북반은 이제 린지 그룹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블리클리로 이제 옮긴 뭐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분 얘기는 보면 겁나는 얘기를 쫙 경고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 이분은 워낙 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빅테크라든가 소셜미디어, 쉽게 해서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평가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딱 얘기하는 것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저께 실적을 얘기했고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실망한 건데 그 실망한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상단과 하단에서 그걸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단 쪽에 있다는 걸 걸쳤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좋게 나와서는 성이 안 찰 정도 밸리에이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딱 내일 새벽에 저희가 쫙 속보로 불러드릴 것들이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웬만큼 좋게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은 뭔가 지금 흠잡을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장을 경고를 하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한마디로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장 자꾸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드라우, 제프리 군드라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분은 이제 오늘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라스문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문센이 지난 9월에도 했고 어저께 발표한 거에서 보면 라스문센은 역시 트럼프가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4년 전에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는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재선되면 주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뭐 예전에 민주당원이었는데 민주당 찍은 적 공화당 찍고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지금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될 거라는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미국의 경제 글로벌 경제 엄청나게 지금 불안감을 확대시킬 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부의 편중? 그래서 불평등이 지금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불평등이 폭발하면서 2024년 선거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2027년 전까지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대혼란이 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군드라의 주장이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너무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은 좀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힘차게 또 이런 불안 장세 잘 이겨내 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